연립 2차 부등식. 아, 그럼 2차 부등식의 원칙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번엔 뭐더라? 연립되어 있는 상황을 따지는 것이다. 그럼 뭐겠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립 1차 부등식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연립되어 있는 두 부등식의 공통된 범위를 찾아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해보실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 필수 문제 20번이고요. 20번에 1번과 3번과 4번을 3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x제곱 2x 마이너스 35 0보다 크다.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얘들아, 요게 기억의 식, 니은의 식이고 기억과 니은이 연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의 공통된 해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보시죠. 기억에서 인수분해 되나요? 네,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하라고 했어.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뭘 따져? 부등호의 모양. 근데 부등호의 모양이 가액값이야, 사액값이야? 가액값이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큰 범위였구나. 이게 기억의 해예요. 자, 그럼 니은의 해 가보시죠. 니은에서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였는데 인수분해 되나요? 어떻게 돼? 2, 3, 1, 5.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그러면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5. 인수분해가 되면 뭘 따진다? 부등호의 모양을 따진다. 이게 사이값이야, 가액값이야? 가액값이야. 그치? 그래서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큰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확인하고서 뭘 해? 기억의 해랑 니은의 해를 구했어. 그 다음 뭘 해? 수직선에 나타내야지.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억의 해는 마이너스 7보다 작고 5보다 큰 거고요. 니은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3분의 5보다 큰 거입니다. 그럼 화살표가 2개가 들어있는 공통된 범위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게 어디냐면 여기. 됐어요.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7보다 더 작거나 5보다 크면 저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을 가보시죠. 3번. 3번에 대한 문항은 2x 플러스 5가 x제곱보다 작고 x제곱이 7x 플러스 8보다 작더라. 작더라. 그럼 얘는 연립 부등식 중에서도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였던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연립한다 그랬어? 순서가 크고 작은 순서가 결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너가 기억이었고 너가 니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기억과 니은 가지고서 얘처럼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럼 4번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연립부등식 x-1이 3보다 작아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그것이 2분의 3보다 커요. 얘들아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야. 그지? 그럼 기억부터 가보실게요. 기억에서 절대값 x-1이 3이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절대값 하나만 되어 있고 상수만 있으면 그냥 절대값 벗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사이값으로 벗길 거야. 맞아? 그럼 얘들아 얘는 x 4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기억의 해예요. 자, 그럼 니은의 해 가볼 거예요. 니은의 해를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양변에 분모 2를 곱하자. 그지? 그래서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3.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요런 모양 만들어줘요. 그래서 1과 2 그리고 1과 3 미안해. 1과 3 너가 마이너스 들고 가.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 0 이상. 그럼 얘들아 인수분해 되면 부등호의 모양을 확인한다 그랬고 이 부등호의 모양은 사이값이야 가액값이야? 가액값이라서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큰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의 공통된 해를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기억의 해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니은의 해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서 작아야 되고 2분의 3을 포함하면서 커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 화살표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구간은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따라서 이 연립되어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연립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하, 2분의 3, 4 미만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필수 문제 21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1번. 자,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라는 해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2a가 0 이하라고 하는 것의 해가 있어요. 근데 그 해가 마이너스 1, 2 이하가 해다. 그럼 실수 a 값이 궁금해. 그러면 얘를 구할 건데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었던 거야. 맞아? 그럼 기억부터 가자. 기억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된다니까?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면서 이때 해는 사이값을 갖는 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 이제 니은을 봐봐. 니은이 중요해. 니은에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2a가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2랑 a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거 보여?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 요런 모양이야. 근데 a가 2보다 크고 작은지 몰라. a의 위치가. 그럼 이제 너희들은 얘랑 요 해를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요 값을 찾아낼 건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있어요. 근데 2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공통된 범위가. 그럼 공통된 범위는 2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보여? 그래야지만 저 연립되어 있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라는 형태예요. 됐어요? 그럼 A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가 A의 위치가 되겠지. 맞아? 그래야지만 공통된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잘 봐.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더 작아져도 돼. 계속 작아져도 돼. 왜? 이미 공통된 부분은 여기로 끝났으니까. 맞아? 그런데 A가 마이너스 1에 도착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에 도착해도 된다는 얘기는 A가 여기 와도 되니? 라는 말이야. 그럼 A 여기 와도 돼요? 되죠.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즉 너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을 안 가져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져가도 공통된 범위가 아닌 거야. 둘 다 가져가야지 공통된 범위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가 되려면 A라고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쳐요.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별표 하나 칠까요? 21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보실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은 허근을 가져요. 얘들아, 얘는 허근 가졌으면 좋겠고, 얘들아.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요식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그리고야, 그리고. 그리고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시켜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려면 얘들아 판별식이 음수이면 되는 거고 얘는 요 다른 식이니까 얘를 D1이라고 줄게. 얘들아. 자, 두 번째 실근. 이 다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요런 거 할 수 있겠죠. 실근은 중근도 포함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나는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럼 기억부터 가볼게. 기억은 4분의 D1이라고 씁시다. 짝수공식 가능하니까요. B' 제곱, B'이 얘예요. B' 제곱 마이너스 AC 그것이 음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K 제곱이 4분의
5보다 작다.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너네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게.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바로 됐어. 그럼 얘 사이값이야, 가이값이야? 사이값이니까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기억. 자, 그럼 니은의 해 가보자. 니은의 해는 4분의 쓰면 안 되네. D2로 그냥 바로 갈게요. 짝수공식 안 되니까. D2 갑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것이 실근이니까 양수예요. 이렇게 가야죠. 그럼 인수분해 돼요. K랑 K-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0 이상입니다. 그럼 얘 사이값이야, 가해값이야? 사이값이야. 그래서 미안해. 가해값이야. 가해값이야. 그래서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큰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수직선에 나타낸다고. 기역부터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3 초과 2분의 3 미만. 니은 나타내면 0 포함하면서 0 미만, 0 이하, 그리고 4 포함하면서 4 이상, 요렇게 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두 가지에 연립되어 있는 부등식을 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살표 두 개가 지나가고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공통된 구간이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위에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밑에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K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단 초과이면서 0 이하여야 됩니다. 요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뭐 한 거밖에 없어? 계속 2차 부등식 풀이했던 것처럼 문제 푸는 거고 연립 1차 부등식 했던 것처럼 수직선상에서 공통된 부분 찾는 거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23번. 세수가 있어요. x-1, x, x 플러스 1. 요것이 둔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둔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둔각이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지. 생각해봐. 둔각 삼각형은 이거 아니야? 얘가 가장 긴 변인데. 나머지 제곱 더해도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이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 식을 바로 쓰기 전에 앞서서 뭐부터 신경을 써야 되냐면 얘들아 얘네들은 다 변의 길이야. 변의 길이는 다 양수인 거 아니야? 그럼 x-1도 양수여야 되고 x도 양수여야 되고 x 플러스 1도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1보다 커야 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됐어요? x가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게 되면 너가 음수기 때문에 말이 안 돼. 혹은 뭐 0이 나온다고 해도 변의 길이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말이 안 돼. 알겠지? 항상 얘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 것인데요. 가보실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없어질 거 없어지고 4x가 2x로 넘길게. 알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얘 없어졌어요. 그것이 요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립 2차 부등식 아니야?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떤 거랑 연립이 된 거냐면 x가 1보다 크다. 다 했어? 잠깐만 숙제 받고 가자.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억, 니은 가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기억은 x 마이너스 4 요거지. 인수분해 됐어. 인수분해 되면 뭐야? 부동호의 모양. 얘 사이값이야, 가해값이야? 사이값이야. 그래서 0과 4 사이야. 이게 니은. 기억. 얘 니은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기억과 니은의 공통된 구간을 수직선에 반드시 그려서 확인하시면 0부터 4까지 1부터 초과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요렇게 공통된 여기 구간을 답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고로 1초가 4 미만 1초가 4 미만이면 무조건 얘는 둔각 삼각형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다 적었으니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더 욕심 안 내고 경우의 수 전까지만 이제 진도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더 욕심 안 내고 딱 여기까지만 진도 진행할게요. 알겠죠? 얘들아 이제 이 실근 조건과 실근의 위치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근의 분리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근의 위치를 뭐 분리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게요. 근을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이치예요.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 조건 가보실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케이스가 두 가지, 실근 안 가질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그치? 가능하잖아. 맞아?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름을 안 붙일까? 미안해. 소리 다시 할게. 다시. 이미 이 세 가지 케이스의 분류는 이미 실근을 갖는 거야. 실근이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인 근을 갖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은 뭐겠어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맞아? 그럼 세 번째는 뭘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가는 케이스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떤 걸 활용할 수가 있냐면 우리 양수라고 하는 건 실수 아니야, 실수?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판별식이 양수이다를 써야 돼. 아이고야. 판별식이 양수이다. 근데 0도 돼요.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표현은 안 했으니까요. 맞습니까? 양수인 중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랑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오케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쓰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세 번째 부등식을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연립부등식 파트에 얘가 들어온 거야. 알겠지? 그리고예요.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야, 음수도 실수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너 또한 마찬가지로 실근을 갖는 조건 하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두 근을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 두 근이 음수라고 했을 때 두 근을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세 번째 부등식을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가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이해 봐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래. 야,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는 하나가 마이너스 2면 하나가 3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작은 수고 3이 큰 수인 거는 개나 소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얘가 제일 작은 수고 얘가 제일 큰 수라는 건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 그런 거 안 쓰고 두 근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이해됐어요? 왜? 크고 작은 순서가 결정됐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판별식을 써서 얘가 실근 가져야 돼요 라고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실근 갖는다는 조건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얘는 양수, 음수인 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양수, 음수인 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굳이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먼저 문제를 풀고 실근의 위치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문제 24번이고요. 24번 어떤 문항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에 x 더하기 k 플러스 3은 0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값의 범위.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 세 번째, 두 근의 서로 다른 부호.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한 면씩 무조건 써야 돼. 잠깐만. 조금 이따가. 규태야! 다 했어? 너 그럼 숙제 어디까지 할 건지 결정해서 나한테 말하고 가. 그럼 4분의 D 판별 쓰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것이 이런 형태를 가져야 돼요. 맞아요? 양수라고 하는 건 실근이어야 돼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0 이상입니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상입니다. k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큰 범위가 나와야 돼. 왜? 가액값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큰 범위가 나와야 돼. 요게 첫 번째 해야. 그럼 두 번째 해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디? 어느 단원? 너 지금 이항정리 오케이. 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2 곱하기 k 플러스 1인 거 보여? 그럼 두근이 양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그게 두 번째 관계식이야. 두 번째 해야. 그럼 세 번째는 뭐야?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플러스 3이었는데 그게 양수여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게 세 번째 해예요. 그럼 1번 해, 2번 해, 3번 해가 다 어때야 돼?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그럼 1번, 2번, 3번을 다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 1번 해는 마이너스 2 이하, 마이너스 2 이하, 그리고 1 이상. 이렇게 돼 있어.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초과. 그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3 초과.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세 개의 해를 연속되게 수직선에 나타낸 거 아니야? 그럼 세 개의 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세 개의 화살표가 이동되어 있는 공통된 구간을 읽어야 돼. 그럼 세 개의 화살표가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잖아요. 여기. 됐어요? 그럼 두 군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해는, 조건은 누가 되는 거야? K가 누구보다 1 이상이면 됩니다. 이거라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 두 군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두 군이 모두 음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쓰는 거야. 음수도 실근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해가 누구였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이거 아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해였죠? 그럼 두 번째 해는 뭐예요? 두 군이 모두 음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즉 2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음수끼리 더한 거 음수 나와야 돼. 그럼 이것의 해는 누구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됐어, 안 됐어? 그럼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갑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예요? K 플러스 3이었어요. 그것이 어때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잖아. 그럼 K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럼 1번, 2번, 3번을 다 수직선에 나타낼 거야. 1번, 2번, 3번을 다 수직선에 나타낼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이하인 것, 1보다 이상인 것, 마이너스 1보다 미만인 것, 마이너스 3보다 초과인 것. 그럼 내가 지금 해를 몇 개를 나타냈었어? 3개를 나타냈었어. 그럼 3개를 나타냈다는 건 3개의 화살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구간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얘는 3개가 들어있는 공통된 구간이니까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K의 조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2 이하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쉽죠? 자,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크고 작은 대소 비교가 완료됐다라는 얘기야. 그럼 완료가 됐는데 굳이 이걸 판별식을 다시 써?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미 실근이라는 조건이 완벽하게 부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난 너가 확인해야 되는 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예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야? K 플러스 3 아니야? 그럼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더라. 따라서 두 근이 부호가 반대가 되기 위한 K의 조건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가요. 됐어, 안 됐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번엔 근의 분리. 이제 마지막 진도 하나만 더 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운다. 그 근의 분리라는 형태가 이거야. 이제 근의 위치를 생각해봐라. 근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어떤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우개를, 깨끗한 지우개를 한 번 더. 이런 겁니다.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문제에서. 문제에서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어떤 위치를 얘기해 주냐면 1번.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P를 기준으로 얘기해 줬지만 내가
그냥 상수로 좀 얘기를 해볼게.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여기서 이제 2가 여러분들 책에 P로 되어 있는 거야. P.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오케이?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오케이? 네 번째는 두 근은 1과 2 사이에 있어. 이렇게 위치를 문제에서 알려줘. 그럼 이 위치에 따라서 근을 분리한다. 이 말인 거야. 정신 안 차려. 알겠지? 그럼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요 2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요 2차 방정식인데, 편의상 A를 양수라고 두고 얘기를 해볼게. 해석. 음수일 땐 또 음수인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럼 양수라고 해석을 해놓고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으려면 두 근이 일단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보다 작다고 얘기했으니까 2의 위치가 여기 있고 두 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인 거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오케이? 선생님 만약에 중근이면 어떡해요? 중근이어도 괜찮아요. 중근도 허용돼요. 됐어요? 그럼 이럴 때는 또 어떤 연립 방정식을 써야 되냐면 판별식이 일단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던가 중근을 갖던가. 이해됐어? 두 번째는 뭐냐면 축 있지, 축. 우리 여기서 얘를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2차 함수의 축이 뭐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봤을 때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던 거 기억나? 안 나? 나죠? 그래서 축의 위치가 2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당연하지. 이 노란색 축이 2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 그럼 세 번째는 뭘까?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좀 연장을 해볼게. 이렇게 연장하면 얘 함수값 아니야? x가 2일 때 함수값? 그럼 f2가 양수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세 개를 따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2보다 큽니다.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근이 있고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혹은 중근도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판별식이 0 이상. 축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 그럼? 2보다 큰 쪽에 있지. 축은 2보다 큰 쪽에 있어. 그럼 함수값은 양수입니다. 됐어? 얘들아 이거 다 그리고야. 엔드야. 엔드. 그래서 연립 부등식 파트에 얘가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라는 경우를 그려보면 여기에 2가 있다 이 소린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아니야? 그럼 이 상황을 잘 봐봐. 알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 2고 그 다음 베타지. 크고 작은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럼 얘 판별식 쓸 필요가 있다 없다? 판별식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뭘 쓴다? f2라고 하는 함수값이 음수예요 라는 것만 써요. 이해됐어요? 왜 음수야? 여기 x축. 됐어 안 됐어? 그럼 네 번째. 두 근이 모두 1과 2 사이에 있다. 그러면 두 근이 있고 1 있고 2 있어. 알파고 베타야. 요것도 만족해. 오케이? 그러면 B는 0 이상. 축은 1과 2 사이에 있어. 맞아? 세 번째. F1도 양수고 F2도 양수야.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4개를 따지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게 그럼 뭐야? 근의 분리야. 됐죠? 칠판 안 지울 거고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25번이요. 6학년 언니들 이거 두 문제만 설명하고 나한테 중간 채점 받고 갈 거야. 알았지? 아직 7시에 끝나야 되는 건데 7시 조금 넘을 수도 있어. 자, 볼게요. 25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야, 그럼 오늘 생각해봐. 얘 지금 아래로 블록이죠? 1보다 두 근이 모두 컸으면 좋겠어. 이런 그림이야. 오케이? 그럼 뭐 따져? 제일 먼저 B가 0 이상인 거 따져. 1번. 두 번째 못 따져. 축이 1보다 큰 쪽에 있다 따져. 세 번째 못 따져. F1이라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요거 따져.
그럼 판별식 갑니다. 판별식 짝수공식 가능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 그것이 0 이상이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0 이상이야. 그럼 얘들아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0 이상인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해는 가액값이네요. 가액값이어서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큰 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해예요. 그럼 축이 1보다 크다예요. 축은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가는 거죠. A분의 B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1보다 크더라. 그럼 얘 플러스 플러스 없어질 거 없어져. 그럼 A가 1보다 크다라는 게 두 번째 해예요. 됐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F1 가자. F1. F1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고 그게 0보다 커야 됩니다.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요. A는 1보다 커야 돼요. 요게 세 번째 해요. 얘랑 얘랑 똑같네. 그러면 지금 나는 얘랑 얘만 비교하면 돼. 수직선을 나타낸다. 1 이하 3 이상 1초가 1초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의미 없어. 그죠? 그럼 세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라. 맞습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1보다 크려면 A의 범위는 3 이상이면 되겠다. A가 3 이상이면 무조건 1보다 커요. 이런 얘기예요. 쉽지? 무조건 외워 안 외워? 안 외워도 돼.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그지?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내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26번 가보실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것에 해가 있는데 1번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거 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거든? 아래로 블록인데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더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알파, 베타, 크고 작은 순서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함수값 판별식 안 써도 된다 그랬어. 그럼 얘는 누구만 따져? F-2만 따져. F-2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F-2는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그것이 음수더라.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m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얘인 거예요. 크고 작은 순서가 이미 결정됐어서 실근이라는 형태는 만족을 하는 거라. 요렇게 해를 찾으면 되겠다. 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가실게요. 두 번째 근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요. 두 근이 있는데 0 있었고 2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따져야 되는 게 첫 번째. 뭘 따진다? 판별식을 따진다. 중근이어도 된다. 두 번째. 뭘 따진다? 축의 위치가 0과 2 사이임을 따진다. 세 번째, 뭘 따진다? F0도 양수고 F2도 양수여야 됩니다. 요거 따진다.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요거 해는 다 구할 수 있어서 D가 양수인 거 잠깐만 여기로 데려올게. D가 양수인 거는 M이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M이 0 이상 요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축의 위치가 0과 2 사이일 때 해가 뭐냐면 마이너스 2, M, 2 이거야. 그럼 세 번째, F0이 양수일 때가 뭐냐면 M이 1보다 작다고 F2가 양수일 때가 뭐냐면 M이 3분의 1보다 작다야,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 왜 썼냐면 4개가 공통된 범위를 찾는 게 애들이 어려워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 요 4개를 요거 지운다. 여기다 데려와서 한번 4개의 공통된 영역을 어떻게 찾는 것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8 이하 0 이상입니다. 마이너스 8 여기고요. 0 이상 여기 어딘가네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맞지?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애매하네. 이렇게요. 그리고 m이 1보다 작다. m이 1보다 작다. 오케이? 그리고 m이 3분의 1보다 작다. m이 3분의 1보다 작다. 여기가 3분의 1이야. 그럼 화살표가 몇 개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돼? 하나, 둘, 셋, 4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4개가 있는 구간이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여기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그때 M의 조건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한 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근의 위치, 근의 분리 판단하는 부분들 학습일기 얼른 정리하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그래프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얘들아 학원 방학 동안 해와야 되는 숙제 229쪽까지. 알겠지?